하모니 입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째 맞는 금요일 잡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칭 민족정론지 동아일보가 어쩌다가 수구 꼴통 보수지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만 오해와 기대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게 미디어 학문 분야로 접근해보는 시도가 아닙니다. 제가 그럴 능력도 없고요. 이런 건 다음에 기회 되면 정준희 교수님 모시고 진지하게 학문적으로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릴 이야기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제가 다녔던 그 10년이 동아일보가 보수화가 되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제가 겪었던 경험담 위주로 동아일보의 보수화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목요일 녹화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 오전에 보시는 하모니 입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게시판에서 진행되는 영혼의 4강전 투표 결과를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하루 반 정도 지켜봤는데 8강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승만 대 전두환. 제가 보는 이 순간까지도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두환이 약간 앞서고 있는데 오차범위 아닌 것 같습니다. 목요일 자정이 되면 최종 확인을 하고 대망의 결승전 진출 멤버를 발표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떨립니까? 그리고 4강전 2경기 이명박이 언더독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선전하느냐가 관심사였는데 윤석열한테 개박살이 났습니다. 역시 윤석열 네가 짱입니다. 짱 쳐드세요. 오히려 제가 접전을 기대했던 건 2부 리그 쩌리전 582전이었습니다. 특히 대준운이 너무 안 좋았던 8강 1경기 패자 박정희가 어느 정도 선전할지 궁금했는데 역시 압승을 거두는 분위기입니다. 2위가 박근혜가 됐겠죠? 둘이 합치면 제가 보는 이 시간까지는 97% 정도 되더라고요. 가문의 경사 났습니다. 존나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윤석열은 결승 진출 확정적이고요. 전두환이냐 이승만이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동영상과 함께 게시물에 대망의 결승전 투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심하니까 3, 4회전도 해볼까요? 분위기 보니까 이명박이 대진운이 좋았으면 결승까지도 올라갔겠다 싶었는데 3, 4회전으로 거의 내려갈 것 같고요. 상대가 이승만일지 전두환일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자, 1위, 2위, 3위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4위는 돌메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시작할 지역 모임은 제가 집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모임이 성사 안 된 곳이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입주민 여러분들도 미리 일정 잡고 약속 잡으셔야 하니까 최소한 9월 광주, 부산, 대전 모임 성사 여부는 다음 주쯤에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충청북도 쪽에서 매우 많은 모임 요청과 이 모임을 번창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잘하면 청주하고 충주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더 지켜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지역 모임 참가 신청 받습니다 라는 고정 댓글을 맨 위에 댓글로 걸어 놓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지역 모임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입주민분들은 다른 게시물 찾지 마시고 고정 댓글의 대댓글로 9월 5일 광주 참석합니다. 9월 12일 부산 참석합니다. 9월 19일 대전 참석합니다. 그리고 10월 이후로 예정된 전국 각 지역 모임 서울 참석합니다. 경기 서부 참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남겨주십시오.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후원해주신 감사한 분들께 마음을 다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5일 화요일, 6일 수요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먼저 5일 후원자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님, 수줍은 아마도님, 전별연님, 김별진님, 안초희님, 박별옥님, 김별호님, 노별숙님, 주별식님, 이별봉님, 김별태님, 성별님, 외자 이름 쓰시고 페이팔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모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6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이별석님, 김별상님, 연대합니다님, 박별호 부산님, 조별숙님, 박별희 아르다님,
정별강님, 정별주님, 정별순 응원합니다님, 착한소님, 장별수님. 이분은 제 친구입니다. 친구끼리 부담스럽게 뭘 그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죠? 예. 이 친구 만나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걱정인데 오늘은 살살 마시죠. 감사합니다. EC2222님, 저희 방송에 최다 댓글 달아주신 분이시죠? 예, 늘 감사드립니다. 줄리 남편님, 4강전에서 어디 쿠데타도 안 해본 이명박 따위와 나를 붙였냐고 분개하셨습니다. 예, 후원자분들 중에 제가 유일하게 감사 안 드리는 농담입니다. 항상 웃게 해주신 것까지 더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동훈님,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소개를 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분은 슈퍼땡스로 이름을 밝혀주셔서 실명을 말씀드립니다. 모 방송사 지역국에서 기자가 되셨다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보다 10,000배는 뛰어난 훌륭한 기자가 되실 겁니다. 부디 민중들의 삶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시는 기자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연대의 손길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 자칭 민족정론지 동아일보는 언제 어떻게 수국골통신문이 됐나 라는 주제입니다. 말씀드릴 이야기 중에 한 가지 확인이 안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은 드리는데 그 대목은 팩트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미리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997년 11월 IMF 직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사 환경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선배들이 해고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배들이 저희를 보는 시선이 아니 동료들을 해고할 거면 쟤들은 왜 뽑았어? 이런 시선이 있었습니다. 월급도 반으로 잘린 상태에서 입사를 했고요. 그러다가 2000년 5월에 최규철이라는 인간이 편집국장이 됩니다. 요 시기가 2000년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동아일보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때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곳이 저는 2000년, 2001년 두 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최규철은 그냥 엄청 보수적인 사람이고 보신적인 사람이고 지 고등학교 후배들 잘 챙기고 진짜 별로인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최규철이 국장이 된 다음에 보통 이제 새로 리더가 되면 항상 하는 짓이 개혁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개혁을 한답시고 기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시니어 1명, 주니어 1명 이렇게 국장실로 불렀어요. 간담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뻔한 자리잖아요. 누가 거길 가고 싶어 하겠냐고요. 저는 그런 거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3년차 막내 기자급이었으니까요. 마감 끝나고 회사 들어와서 취재한 거 정리하고 있었는데 사회부장이 너! 저를 손가락질로 가리키는 겁니다. 국장실로 가! 전 뭔 일인지도 몰랐다니까요. 다들 가기 싫어하니까 부장이 그냥 눈에 띄는 사람 찍은 겁니다. 저하고 같이 찍힌 시니어 기자는 짜증나서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끌려가듯이 국장실로 가서 앉았는데 대충 한 20명 앉아 있었습니다. 국장이 지금부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 가슴속에 들어있던 이야기 다 하랍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죠. 최규철이라는 사람이 기자들한테 신뢰를 얻은 국장도 아니었습니다. 국장 인준 투표할 때 50% 간신히 넘겨서 국장 인준을 받았을 정도로 기자들이 싫어했던 선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장이 당황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필이면 저하고 눈이 마주친 겁니다. 제가 국장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너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국장은 제 이름도 몰랐던 겁니다. 제가 사회부 소속인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라니까 제가 뭐라 그럽니까? 국장님 멋있습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표정으로 이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동아일보 기자는 동아일보라는 이름만으로 자부심을 느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입사한 이후에 그런 자부심은 한 번도 못 느껴본 것 같습니다. 기자들에게 동아일보라는 자부심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개긴 겁니까? 그냥 이런 찌질한 표정으로 딱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때 제가 마포경찰서 출입하고 있었거든요. 마포경찰서가 애옥의 근처, 이번에 폭도들이 난동 부린 서부지법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 경찰서 기자실에 앉아 있는데 한 10년 차쯤 되는 선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 선배를 아는데 그 선배가 저를 아나 싶을 정도로 연차 차이가 좀 있는 선배였습니다. 아, 선배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야, 너 오늘 점심 약속 있냐? 아니다. 야, 약속 있어도 깨고 어디 한정식 집으로 12시까지 와라. 이럽니다.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오너가 너 좀 보잔다. 이러는 겁니다. 오너요? 김병관? 김성수 손자? 내가 아는 그 동아일보 회장? 회장이 3년차 마포 출입기자를 왜 보자고 하냐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아냐. 회장이 오라니까 와. 와, 이거 뭐지?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한정식집을 갔는데 선배 기자들이 한 10명 앉아있고 가운데 상석에 김병관 당시 동아일보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가 비어 있어요. 제가 막내인데 어리둥절하고 있었더니 김병관이 저보고 이러는 겁니다. 앉았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김병관이 술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요즘은 이게 잘 보이기 어려운데 진로 빨간 뚜껑 있죠. 그것만 마셔요. 그걸 맥주잔에 콸콸콸콸콸콸 붓습니다. 그러더니 마셔. 이러는 겁니다. 3년차가 회장이 마시라는데 어떡합니까? 눈치 딱 보니까 원샷하라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원샷을 했습니다. 대낮 12시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김병관이 저를 한참 보더니 야, 지가 동아일보 기자로 살아가면서 자부심이 없다 그랬다며. 너 나가 이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가 저문을 나가라는 건 아닐 거잖아요. 회사를 나가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너무 황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아서 이게 벙 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순간이 신문 기자로서의 삶, 방향 이런 걸 정하는데 정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회장의 그 무례한 언사가 나오는 순간 제 앞과 옆에 앉아있던 고참 선배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겁니다. 발행인, 지금 막내 앉혀놓고 뭐 하시는 겁니까? 신문사가 그 상관한테 님을 안 붙입니다. 부장도 부장님하고 안 불러요. 그냥 부장. 국장도 그냥 국장. 김병관이 당시 회장이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발행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 선배들이 발행인 사과하십시오. 우리 회사는 노조가 있는 회사입니다. 왜 막내 기자한테 그렇게 막말을 하시냐고요. 선배들이 막 대드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우와 멋있다. 저게 기자구나. 없었던 동아일보 기자로서 자긍심이 뿜뿜해진 겁니다. 제가 그 순간 내가 이 회사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동아일보가 그냥 돈 버는 직장이 아니라 내가 이 신문사에서 의미 있는 싸움을 해보고 싶다라는 결심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선배들이 멋있어서요. 그리고 그때 제가 또 하나 인생의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높은 사람이 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이러잖아요. 절대 허심탄회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그때 빡쳤던 건 최규철 국장이 미친 인간이 전날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고 기자를 20명 모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서 저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그냥 겨우 동아일보 기자로서 자긍심이 좀 떨어진 거가 이거 한마디 한 건데 그걸 쪼르르 튀어가서 회장한테 꼰지는 겁니다. 뭐 이런 새끼가 편집국장이야. 제가 어이가 터져서 그 이후로 뭐 국장이나 부장급이 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이러면 속으로 밤송이나 까세요 하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선배들과 발행인이 막 싸우는데 발행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들 이 좌파 새끼들, 니네들 전라도 출신이지. 전라도 출신들이 회사를 다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말이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뭐지? 내가 진짜로 이 말을 들은 건가? 야, 소주 반병을 원샷해서 환청이 들리나?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병관 아버지가 일민 김상만, 그 아버지가 인촌 김성수잖아요. 호남 갑부 출신이에요. 호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호남이 고향인 가문의 오너가 전라도 놈들이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한다.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뭐 고향 세탁이야 뭐야. 예? 들으시는 입주민 여러분들도 어이가 없으실 텐데 사실 동아일보가 수구꼴통화되는 과정은 이 궁금증을 풀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2000년 6월인가 일이었고요. 그해 10월에 언론계에 지금도 회자되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김병관이 그때 동아일보 회장이면서 고려대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었을 겁니다. 고려대가 동아일보 집안 거잖아요. 2000년 10월 16일 일입니다. 김영삼 전직 대통령, 인기가 있었을 리가 없죠. 외환위기 터뜨린 전직 대통령을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이 김영삼이 고려대를 방문을 합니다. 강연 초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학생들이 이걸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고대 총학생회가 사흘 전부터 YS 방문 저지 투쟁을 결의를 합니다. YS가 그걸 알면서도 16일 10시 50분에 굳이 고대 정문으로 왔어요. 뭐 학생들은 당연히 정문을 막았겠죠. 대치가 한참 이어지는데 김영삼은 나중에 그랬대요. 학생들이 저러다가 물러나겠지? 물러나겠습니까? 김영삼은 자기가 아직도 인기가 있는 줄 착각했던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시위를 하면 양쪽에 비상 연락망이 있습니다. 정경들하고 죽일 듯이 서로 치고받아도 언더에서는 양쪽에서 협의를 합니다. 어쨌든 이 시위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요. 이 정도에서 물러나시면 우리도 이 정도로 끝나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죠. 그래서 YS 측이 학생들에게 비선으로 의사를 물었습니다. 야, 지네들 진짜 결사적으로 막는 거냐?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냐? 그 학생들이 어떻게 답을 하냐면 정문으로는 못 들여보낸다. 명분이 없다. 돌아서 뒷문으로 들어가면 그건 봐주겠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협상을 제시를 한 거죠. 문제는 이 연락을 들은 YS가 똥꼬집을 부린 겁니다. 내가 왜 뒷문으로 가? 난 정문으로 가야겠어. 대치가 몇 시간째 이어졌습니다. 고대 총장 나오고 학생 청장 나오고 막 비는 겁니다. 제발 좀 들여보내자. 하니까 학생들 뒷문으로 가시라고요. 들여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김영삼은 내가 23일이나 단식도 한 사람인데 이거 못 버티겠냐 이러면서 또 차에서 버텨요. 그 지루한 대치가 이어지던 오후 2시 40분 벌써 한 4시간 대치한 겁니다. 고대 이사장인 김병관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낮술을 한참 했어요. 얼굴 시뻘게 져가지고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그러더니 김병관이 YS 차로 들어가서 대화를 하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시위대 앞에 가서 내가 이사장이야. 왜 문을 막아? 정문 열어. 소리를 지른 겁니다. 학생들이 쫄겠습니까? 못 엽니다. 옆에 쪽문으로 걸어서 들어가세요. 야유가 여기저기서 와 하고 터져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사건입니다. 이때 김병관이 뭐라 그러느냐. 니들이 이러면 YS를 동아일보로 모시겠다. 고려대학은 민족대학, 동아일보는 민족신문, 동아일보로 모신다. 듣던 사람들이 뻥친 겁니다. 뭐야 저 드립은. 여기서 민족신문이 왜 나와?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김병관이 다시 YS 차로 갔어요. 30분이나 차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대화 나누셨냐고. 이때 김병관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YS한테 CD로 노래를 들려줬다. 그 노래가 김정일 위원장이 1998년도 10월 12일에 나한테 하사한 김정일한테 CD를 하사 받으셨대요. 김병관이. 하사한 조선 영화음악 CD 중에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다. 내가 이걸 YS한테 들려줬다. 벌써 이상하잖아요. 대화에 맥락이 없는 겁니다. 그러더니 인생의 길에 상봉과 이별 그 얼마나 많은가 그 하사 받은 노래의 가사를
기자들 앞에서 읊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더니 야, 이 노래는 주사파 애들한테도 들려줘야 돼. 야, CD 플레이어 가져와. 난동을 부린 겁니다. 거기서. 미친 거죠. 그리고 김병관이 아니 내가 YS한테 고려대도 민족이고 동아일보도 민족이니까 내가 YS를 동아일보에 가자고 설득을 했는데 싫다고 하더라. 오만 횡설수설을 다 한 겁니다. 그 앞에 시위대도 있고 전직 대통령도 있고 기자들도 다 있는 장소에서요. 그리고 이때 김병관이 이 만취한 상태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년 일입니다. 동아일보는 DJ 신문이 아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동아일보가 같은 호남 출신이고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병관은 이미 그해 5월 제 앞에서 전라도 출신들이 회사를 다 말아먹으려고 한다 이런 망언을 했고요. 그해 10월 공개석상에서 동아일보는 DJ 신문이 아니다 선언을 합니다. 황당하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안 끝났습니다. 횡설수설하던 김병관이 갑자기 시위대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무슨 사고라도 터질까봐. 그런데 김병관이 시위대 중간에 털썩 앉습니다. 그러더니 학생들이 들고 있던 피켓을 야, 그거 나 좀 줘봐. 이러더니 뺏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걸 들더니 김영삼은 물러가라. 구호를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김영삼을 손님으로 맡겠다가 거기 가서 김영삼을 물러가래요. 그게 왜 나오냐고요, 이 이야기가. 예, 저도 방송하면서 입주민 여러분들께 가급적 유머러스하게 방송을 하고 싶고 웃기고도 싶은데 이건 못 이기겠더라고요. 예, 제 인생에 제일 웃긴 일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요. 동아일보 회장 겸 고대 이사장이 시위대 속에 들어가서 김영삼은 물러가라 이러는데요. 고대 관계자들이 와서 이사장님 제발 이제 들어가시죠. 김병관이 똥꼬집을 부립니다. 야, 이왕 내가 망신당한 김에 내일 신문 일면 토변할 거야. 나도 여기서 자정까지 버틸 거야. 그러더니 결국 설득이 돼서 끌려가다시피 해서 자리를 떴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저를 비롯한 동아일보 기자들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웃기긴 웃겼는데 사실은 진짜 절망스러웠던 겁니다. 이런 미친 인간이 3대 일간지 오너인데 그게 하필이면 내가 속한 신문사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팩트로 확인되지 않은 당시의 소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소문이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아일보 사내에서 들은 이야기여서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하지만 팩트로는 확인된 바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997년 12월 대선 때 동아일보가 나름 중립을 지켰습니다. 중립을 지키게 된 사연도 매우 길어요. 원래는 동아일보가 이회창 편을 들려고 하다가 복잡한 사내 정치 과정을 거쳐서 중립으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대선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하고 중앙은 진짜 이회창 당선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는 동아일보가 고마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중앙은 DJ를 거의 빨갱이, 사탄, 죽일 놈, 복수의 화신 이렇게 묘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립만 지켜줘도 본인이 하는 이야기를 가감없이만 전해줘도 DJ 입장에서는 고마웠던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동아일보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터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최악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때 주요 건물들이 대부분 공실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아일보가 2000년에 광화문 신사옥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충정로에 사옥이 있었거든요. 저는 충정로에 입사를 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 입장에서는 밀레니엄 시작하는 2000년에 멋있게 새로 지은 지금의 광화문 사옥에 옮기고 싶었었는데 그러려면 충정로 사옥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문제는 거기서 나오면 충정로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없는 겁니다. 그때 경제가 너무 안 좋았어요.
2000년 1월에 세입자를 받으려면 1998년, 99년쯤에는 미리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규모가 꽤 큰 단체가 들어와 주겠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IMF가 다 해결이 안 됐을 때니까 충정로에 그 큰 돈 주고 들어올 세입자가 없었던 거죠. 이때 DJ가 동아일보에 엄청 큰 혜택을 줍니다. 꼼짝없이 공실위기를 맞은 충정로 사옥에 놀랍게도 해양수산부를 보내줘요.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원래 당시 해수부가 역삼동에 있었거든요. 건물 임대 기간이 만료돼서 옮겨야 한다면 사실 뭐 부산 가야 되는 거고요. 부산 아니면 과천으로 가면 갔지. 충정로에 왜 오겠습니까? 게다가 언론사가 소유한 건물의 월세까지 내면서요. 그건 DJ가 동아일보에 보여준 감사 표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뭐 그 해석에 일정 정도 동의를 했습니다. 해수부가 충정로 사옥에 온 게 2000년 2월입니다. 즉 이때까지 동아일보는 DJ와 사이가 별로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회사에서 느낄 때 분위기도 그랬어요. 여담입니다만 해양수산부가 충정로 있을 때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2000년 8월부터 장관을 맡았죠.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해는 누가 봐도 동아일보가 국민의 정부와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을 때였습니다. 혜택도 받은 것으로 보였고요. 그런데 그해 이미 김병관은 전라도 출신들이 신문을 박살내려고 한다라고 떠들고 다녔고 만취한 상태에서 고대 앞에서 우리는 DJ 신문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DJ 국민의 정부와 동아일보 사이에서 뭔가 뻑이 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진짜 소문의 영역입니다. 당시 동아일보 사내에 나돌았던 소문입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이야기를 정치부 선배들한테 들었습니다. 해수부가 충정로에 들어온 것만 해도 엄청난 혜택인데 동아일보가 국민의 정부한테 뭘 더 요구했다는 거예요.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다든가 이런 요구를 DJ 쪽에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는요. 해수부가 월세 내고 충정로 사옥에 들어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요구니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정치부 선배들 말이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오너로부터 DJ를 조져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동아일보 스탠스가 정권을 비난하는 것으로 확 바뀌었다는 거죠. 저는 이 순간이 한국 종이신문의 보수화 격양에 매우 중요한 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중동이라고 묶였던 3대 일간지 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동아일보가 그래도 제 몫을 한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8대2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해도 그나마 기울어진 채로 버틸 수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뭐 저 소문이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팩트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너무 공교롭게 갑자기 동아일보가 확 안티 DJ로 돌아섰다는 점은 매우 의아한 거죠. 이렇게 당하기 시작한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1월 신년사에서 언론개혁을 언급합니다. 동아일보까지 국민의 정부를 근거 없이 씹어대면 DJ로서는 여론 지형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싸우느냐, 굴복하느냐입니다. 그런데 DJ는 싸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2월 국세청이 조선, 중앙, 동아, KBS, MBC, SBS, 한겨레, 경향신문, 내일신문 등등 보수건 진보건 언론의 성향과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정기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무조사가 정기 세무조사였다는 겁니다. 저는 DJ가 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언론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상당히 다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이 이때 지랄 수준의 반발을 했겠죠. 그런데 DJ가 언론과 투쟁하는 방식은 매우 합법적이었고 만시지탄의 느낌마저 있는,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통해서 투쟁을 시작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벌인 세무조사가 특별 세무조사가 아닙니다. 기업이라면 누구나 5년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의무 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였다고요. 그러면
5년 만에 한 번씩 누구나 받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왜 보수 언론들이 지랄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전까지 모든 정권이 누구나 5년 만에 받아야 됐던 기업 정기 세무조사를 언론사에게 면제해 준 겁니다.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는 말은 그냥 세금 좀 깎아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사 안 할 테니까 너희들 마음껏 비자금 만들어, 이런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이 수십 년 동안 정권의 비호 아래 탈세, 비자금 조장을 밥 먹듯이 했다는 건데 역대 정권이 다 봐준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DJ가 정기 세무조사를 시작했을 때 DJ라면 목숨 걸고 싫어하는 YS가 언론 기자들을 만나서 이건 언론 탄압이다, 언론은 DJ에 맞서 싸워라, 이렇게 선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YS가 털어놓은 게 있습니다. 솔직히 역대 정권들이 언론사 세무조사 다 면제해줬는데 나는 해봤다, 세무조사를.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실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몰랐다고요? 왜일까요? YS가 세무조사를 비밀리에 한 겁니다. 그러면서 YS가 기자들 앞에서 직접 한 말이에요. 내가 1994년에 언론사 세무조사를 해봤는데 언론 사주 재산 중에 비자금도 엄청 많고 사주들 개인적인 착복도 어마어마했다. 야, 그런데 내가 이걸 공개하면 국민들이 언론의 도덕성을 믿겠냐? 그러면 언론사 망한다. 그래서 내가 비공개로 한 거다. 그리고 탈세한 세금도 국세청에 액수를 이렇게 가져왔길래 내가 많이 깎아줬다. 이렇게 덜컥 털어놔 버렸습니다. 머리가 나쁜 거죠. 머리 나쁜 YS가 DJ를 비판하려고 한 말이라는 건데 이건 되레 2001년 정기 세무조사의 정당성을 부여해 준 거죠. YS 지도해봤더니 언론사 비리가 엄청 쏟아졌다라는 실토 같은 거였으니까요. 실제로 조사 결과 조선일보 864억 원, 중앙일보 850억 원, 동아일보 827억 원이 새로 세금으로 부과됐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때 조선중앙일보 기자들이 성명서 내고 난리 났습니다. 예? DJ가 아무리 언론 탄압을 해도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고 살아남을 것이고 지랄을 했습니다. 탈세한 걸 사과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때 동아일보 기자들은 사주편에 서서 내는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었으니까 생생히 기억합니다. 왜 안 내냐? 우리도 조선이나 중앙처럼 DJ의 언론 탄압에 맞서서 끝까지 투쟁하자, 성명 내자, 이런 목소리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부장, 차장급 선배들, 시니어 사이에서요. 그런데 평기자들이 못한다고 버틴 겁니다. 아니, 일단 언론 탄압이고 뭐고를 떠나서 탈세가 자랑이냐, 국민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지 아냐, 이렇게 기자들이 버틴 겁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원이 21층 대강당에 모여서 토론회를 합니다. 정말 격렬히 싸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편, 진보 쪽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내린 지령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채택하지 않는다. 조선과 중앙 기자들은 결사항전 메시지를 기자들 이름으로 냈지만 우리는 기자들 이름으로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 이게 우리 목표다. 이렇게 지령을 내려주더라고요. 그 토론을 거의 4시간 했어요. 그리고 평기자들이 이겼습니다. 결국 그날 동아일보는 아무런 성명도 내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동아일보가 꽤 멋있는 신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주가 탈세를 왜 하겠습니까? 비자금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탈세가 적발된 것도 대부분 비자금에서 적발된 거고요. 그때 동아일보 비자금을 누가 관리했느냐? 김병관 회장의 반려자 사모가 관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상 초유의 국세청 세무조사가 들어오니까 그 사모가 지금 동아일보 김재호 회장의 어머니죠. 투신 자살을 합니다. 그 압박을 못 견딘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아일보 김씨 일가는 완전히 꼴통 보수로 돌아섭니다. 세상을 떠난 김병관 회장 입장에서는 살아있을 때 민주당 계열 정권은 아내를 죽인 원수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 회장 김재호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죽인 원수죠. 이 뒤로 동아일보에 진보파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진보파 그룹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CR이 안 먹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주가 이미 이성적 판단을 안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만취해서 고대 앞에서 김영삼은 물러가라 이 짓을 했던 정신머리 없는 사주가 야, 완전히 수구보수로 돌아버리니까 야, 대화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동아일보의 진보파, 개혁파의 싸움은 진짜 뭐랄까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미 뭐 지금은 동아일보의 역사적 사명 이런 거 시궁창에 처박힌 지 오래됐죠. 지금은 영향력도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데 머지않아 종편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라는 제호를 가진 신문의 역할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소멸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김병관 회장 김영삼은 물러가라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무척 웃긴 사건이었습니다. 예, 오늘 잡담 마치겠습니다. 댓글 최상단 고정 댓글로 지역 모임 참석 여부 여쭙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 윤석열은 확실할 것 같고 그 상대를 아직 제가 확정되는 걸 못 봤는데 누가 올라오건 빅매치가 예상됩니다. 3, 4위전도 함께 할 예정이니까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입주민 여러분, 민중들의 축복이 가득한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